적어도 이 시기에 이 지역의 제지 세력의 힘을 그래도 이제 그 짐작하는 거는 음남리나 덕천에 있는 고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시기는 좀 1세기 그 후의 것입니다만은 그러한 고분을 조영할 수 있는 힘이라 하면은 이미 5세기 이후 6세기 때에도 그러한 그 세력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래 볼 때 음남리 고분군을 통해서도 6세기 때에 이 지역의 제지 세력이 상당한 정도로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물질적으로도 좀 방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봉평비가 발견된 울진군에는 음남리와 같은 대규모 고분군과 함께 청동기 시대의 지성묘도 있다. 이것은 울진 일대에 일찍부터 거대한 세력이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학계에서는 울진이 고대 한반도의 부족국가 가운데 하나였던 실직국의 일부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울진이 신라의 영향권에 들어간 것은 언제일까? 이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에 나온다. 타사왕 23년인 102년, 실직국이 인근의 부족국가들과 함께 신라에 항복해왔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들 부족국가들은 비록 나라의 이름은 잃었지만 각 지방의 토착 지배계층들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 보면 예를 들어서 2세기 중엽 또는 2세기 말 이런 때 어느 나라를 복속했다. 또 어느 나라가 항복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대입해 보면 그 나라들이 그 시기에 망한 것이 아니고 그 시기는 경주에 있는 사로국과의 서로 주종관계 이런 관계에 있으면서 대개 그 세력이 길게는 한 5세기, 6세기까지도 그 세력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의 독자 세력들이 계속해서 남아있었다면 중앙정부와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도 컸을 것이다. 봉평비엔 바로 이러한 정황을 짐작하는 구절이 있다. 신라가 이곳에 대군을 일으켰다는 내용이다. 대군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아주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중앙정부와 관련된 그런 사건이라고 보는데 중앙정부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그러면 아마 그 반란 사건이나 중앙정부의 지배정책에 대한 그 반발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쪽 지역이 고구려와의 그 접경지대였고 따라서 원래 또 신라 지역이 아니라 새로이 신라 지역으로 편입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대접 여하에 따라 가지고 이 세력은 이탈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평비가 적고 있는 사건이 중앙정부와 지방세력 간의 무력 충돌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단서 역시 비문에 있다. 거벌모라 도사와 실지 군주 등의 명칭이 그것이다. 그들은 신라 정부가 이 지역에 파견한 관리였다. 이 무렵 신라 정부는 고유 세력을 유지하고 있던 복속 지방에 관리를 파견함으로써 중앙 집권을 강화하고자 했다. 봉평비엔 당시 신라가 새롭게 복속된 지방과 지방민들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 바로 노인과 노인법, 대노촌과 같은 표현이다. 이것은 당시에 신라가 사용했던 지방 통치 체계를 보여준다. 신라가 복속한 지방 가운데 하나였던 경상남도 함안. 여기서 발견된 목간에도 노인이란 단어가 나온다. 이들은 신라 정부의 세금과 노역 등의 부담을 지고 있었다. 이 노비 노자는 것은 노예, 노비 이것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게 천대받는 차별 대우를 받는 그런 이제 표현들이죠. 이 지역이 노인촌으로 표현됐던 자체가 신라에 편입될 때 상당히 좀 저항을 하게 되고 그 저항한 그 대가일까요?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지역보다는 차별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차별 대우는 사회적인 차별이나 정치적인 차별에도 경제적인 차별을 또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많은 수탈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고, 그 수탈이 심해지게 되었을 때 이 지역에서 거기에 저항해가지고 이게 중앙정부에 저항을 하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 저항하게 된 근본 배경은 이 노인촌으로 편제된 이후에 받는 여러 가지 차별 대우,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폭발하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 중앙정부의 지배와 차별 대우에 반발한 지방 세력의 반란. 이것이 울진에서 일어난 사건의 전모였다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 봉평비는 이런 기록을 남겨놓고 있다. 신라 육부에서 얼룩소를 죽여 의식을 치른 뒤 사건의 책임자들에게 처벌을 내린다는 내용이다. 신라 정부는 울진에서 일어난 소유 사태를 진압하고 그 결과를 비문에 새김으로써 지방 지배에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울진 봉평 신라비. 여기엔 신라가 세력을 확장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해 나가던 6세기 초의 시대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다. 소요 사태의 주모자를 처벌하면서 얼룩소를 잡아 제사를 지냈다.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 한반도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제사 의식이나 토착 신앙이 널리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 사이에 신라의 비석으로 알려져 있는 영일 냉수리비의 탁본인데, 여기에도 그 의식에 소를 사용한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소나 지차 7인 장종 소백료 사살 우발고 고기. 그러니까 이 전사인 7명이 일을 마치고 소를 잡아서 하늘의 뜻을 물어 그 사실을 기록한다는 것인데, 이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삼국지 위지 이 동의전 부여전에 그 단서가 될 만한 기록이 나옵니다. 유군사 역제천 사루 관제 이점 기룡 제해자위 흉 합자위길. 전쟁을 하기 전에 소를 잡아서 기륭을 점치는데 소의 발굽이 벌어져 있으면 흉하고 합쳐져 있으면 길하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봉평비의 얼룩소를 잡았다고 기록한 그 의식도 아마 이러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울진 봉평 신라비에는 이 당시의 이러한 역사, 또 이런 한반도 고대 사회 생활 모습까지 이 6세기 무렵의 시대 상황이 아주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 한반도의 이 정세는 어땠을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라는 이 한반도가 분할되어 있던 삼국시대에는 후발주자였습니다. 영토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반도 이 남부의 일부 지역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 5세기 무렵부터 신라는 점점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로